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은 두 문제 풀어볼 건데, 우선 이 문제는 주어진 게 없죠.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 일단 이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뭔가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나서 그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정보를 빼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야죠. 우선 함수를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함수를 쓸지 이름을 정해야겠네요. 정수의 합을 반환하는 거니까 n부터 m까지 정수의 합이니까 이런 함수를 실행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부터 m 사이면은 얘네 둘이는 뭔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가변성이 있는 거죠. 인자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 인자를 1과 3으로 둔다면 n이 1이고 m이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하나 더 2랑 5 암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수도 몇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변수, 같은 타입의 변수를 만들 때 이렇게 한 줄에 쉼표로 구분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는 1을 넣고 m에다가는 3 넣고 이러면은 여기를 n, 여기를 m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n은 2, m은 5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RS에다가 담을게요. 합을 반환하는 거니까 출력은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 해서 이것도 그냥 %d부터 %d까지 정수의 합, 얘는 그냥 합이라고 하죠. 어차피 정수랑 정수의 합이니까. 얘는 rs 이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한 개,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빼낼 수 있을까요? 딱히 이 출력문이나 n과 m에다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건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죠.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죠. 없으니까. 그래서 만드는데 얘는 이제 rs라는 타입에다가 변수에다 넣고 있고 rs의 변수 타입은 int니까 return 타입도 int여야죠. 그 다음에 인자가 정수 타입이니까 매개 변수도 정수여야 하고 둘 다 정수여야죠. 그런 다음에 return 타입이 void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타입으로 존재하니까 그 타입에 맞는 값을 리턴 해주면 되고요. 아무거나 리턴 한 거예요, 아직. 그러면 이걸 실행했을 때 문법적인 오류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n부터 m까지 정수의 합이에요. 이 함수 안쪽에서 로직은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요? n부터 m까지의 합. 일단 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함 관계 넣겠습니다. n이랑 m도 둘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뭐부터 뭐뭐 사이, 그러면 다른 말로 뭐뭐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반복문 쓰면 되는 겁니다. i는 일단 1부터 뭐 i는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1, 2, 3 이게 나왔죠? 이거는 함수 안쪽에서 실행된 출력문의 결과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리턴할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합이죠? 합을 저장할 변수 썸이라고 할 거고, 여기에다가 i 값을 계속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3까지 합 저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 썸을 안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합 6 리턴 받은 거죠. 썸에 6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n부터 n 이거를 안 썼으니까 초기 값을 n으로 쓸 거고 m을 종료 조건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각 함수 실행할 때 던져주고 있는 인자값이 다르니까 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잠깐만, 2랑 5 1부터 3까지. 그러면 1, 2, 3 여기는 제대로 나와야 되고 2, 3, 4, 5면은 14가 나와야 하는데 잠깐, 잘못됐나? 이 자리에 RS에다 안 담았네. 이번엔 다르게 나오겠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0까지 이거는 이제 외워서 알죠? 5050 나와야 합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거는 그냥 문제만 갖다 써보죠. 이번에는 소수의 합입니다. 소수의 합. 이게 큰 틀은 안 벗어나는데 이거는 소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듬성듬성 있겠죠. 그러면 좀 범위가 좁으면은 뭐 지금 1이랑 3이면 소수는 2랑 3 두 개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한 10이랑 12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는 소수가 11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하나 지우고 두 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수의 합 그리고 여기는 11 그래? 넓은 거 하나 있으니까 좁은 것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이제 1부터 10까지 얘네 포함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소수의 2, 3, 5, 7 이렇게 4개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17이 나와야 하고
여기는 이제 11이랑 13 두 가지니까 24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도 좀 바꾸는 게 낫겠죠? 프라임 프라임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프라임 넘버의 프라임. 그러면 인자는 똑같이 두 개 넘어가고 있고, 함수 실행한 자리에 리턴 값이 똑같이 남고 있고, 그거를 변수에다 담고 출력하고. 그러면 이 함수 안의 로직에서 반복문이 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모두 다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더하고 있는데 소수의 합이니까 소수일 때만 더하면 되겠죠. 이 더하는 행동을. 그러면 어쩔 땐 해야 되고 어쩔 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조건문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소수일 때의 조건을 넣고 그게 참이면 그때만 더하게. 자, 그리고 바로 소수의 합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짝수일 때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짝수만 더했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2, 4, 6, 8, 10 요거를 다 더했더니 30이 나온 거고, 10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소수일 때만 더하게 하자면 여기에다가 뭐 소수의 결과, 소수의 조건일 때 그걸 써주면 되지만, 소수를 구하는 그 함수가 있었죠. 이름은 뭐 is, even, num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 함수에다가 i를 넘겨주면 그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만 알려줄 수 있게, 이것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리턴 타입은 0 아니면 1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이 안쪽이 갈릴 거니까. 그래서 0이나 1 리턴하도록. 그러면 리턴 타입 int고 인자 정수니까 int n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정수를 리턴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짝수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라임이라고 안하고 even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그 연산 결과만 여기다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짝수일 때니까 프라임으로, 프라임 넘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 지우고, 1 이하일 때는 소수가 아니니까 0 리턴하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했죠? i가 2부터 포함관계 빼고 자기 자신 바로 직전까지 1씩 증가하면서, 그때 n을 이 중간에 있는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도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소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 반복문 돌면서 함수가 안 끝났다는 거는 리턴을 실행 안 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곧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줬다는 중간에 나눠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소수라는 뜻이죠. 이게 소수 판별기 구조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 매개 변수 n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던져준 i 값 있죠? 얘가 n으로 들어가요. n으로 들어가서 그게 1이다. 그러면 바로 0 리턴 해가지고 여기에 0이 남겠죠? 그러면 이 거짓이니까 실행 안되고 다시 또 올라가서 i 값 1 증가하고 그때 증가한 i 값을 또다시 여기다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는 1이 아닐 거니까 이 안쪽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연결 끊어졌나 보네요. 아니네, 제대로 났네. 17 잘 나오고 24 잘 나오죠. 그리고 뭐가 더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더하기 직전에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지고 있는 그 소수가 보이겠죠. (2, 3, 5, 7을 더한 결과가 17인 거고 11과 13을 더한 결과가 24죠. 이런 식으로